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투자답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너무 시장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또 리듬 잡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새롭게 또 만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Don't worry, you will be happy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해피해진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나빠졌다가 좋아질 땐 또 확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전 투자는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자 그것을 잘 들이보내 나가는 거 그것이 실전 투자다운 거지 뭐 이상적으로 막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은 실전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겠습니까? 예,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의 직접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또 적용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께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도 많이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채널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한다는 점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어쨌든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7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수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장 컨센서스는 포지티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27일 그 전까지, 내일까지는 상당히 괜찮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주 큰 악재가 발생된 내용은 시장 쪽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많이 받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1% 빠지면 종목 같은 경우는 2, 3%씩 빠져버린다. 그래서 반대로 또 올라올 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케어맨과 함께 투자 생활은 하루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뭐다? 예, 주식은 드리블이다. 모든 축구 경기도 그렇고요. 야구 경기 모든 스포츠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매니지먼트를 잘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젠 RLM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이야기 드렸죠.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어떤 한 분께서 또 수익을 15% 이상 내신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브리핑방에 또 좀 전에 방 녹화하기 직전에 또 높아심에 또 이야기를 좀 드렸죠. 왜? 두 번째 평단 조절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15% 이상 냈으면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평단 조절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평단이 높잖아요. 지금도 뭐 5% 이상의 수익은 진행되고 있으나 요것들 어떻게 돼요? 네, 내일까지 또 한번 보고 가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단 물론 오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있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요 관련된 종목이 뭐 있겠어요? 오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로보티즈, SBB테크, RS 오토메이션, 하이젠 RLM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그 중에서 하이젠 RLM이 가장 어때요? 상승폭이 크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잘 고른 거예요? 못 고른 거예요? 예. 자찬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채널에서. 로봇 관련되는 중에 가장 오늘 좋은 걸 골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저는 드리블 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평단 비슷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익절을 해놓고요. 내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2, 3% 정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그 과정에서도 또 수익을 또 확보하고 가니까 이것도 하나의 드리블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젠 RLM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 드리네요.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으시라고 또 수익으로 전환되고 수익이 진행된 종목들 위주로다가 월요일이니까 포트폴리오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그동안 또 힘든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해오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17만 8,500원에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도 아마 퀘스천 마크 다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삼천단 제약 자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그만큼 제가 리듬을 좀 읽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방을 당시에도 열어두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하방을 열어두지 않고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방 시나리오는 가지고 가는 것들이죠. 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하방으로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드리블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 종목은 둘둘사 전략이냐, 335 전략이냐, 뭐 334 전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천단 제약도 잘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4% 정도 우리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는데 좀 뭐 한 번 정도 더 좋은 이슈가 들어와서 상승해 줬으면 좋겠다. 뭐 단기 급등이면 뭐 사실 우리한테 더 좋은 거지. 뭐 나쁠 건 뭐 있어요. 상승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정도 더 파워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 어쨌든 하방을 갖다 잡아준다는 건 상당히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고 삼천단 제약 자체 기업의 내용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막 15%씩 빵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죠. 유럽에 대해서 아일리아 승인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그걸 잘 안 보고 있죠. 자, 그럼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드리블해 갈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유한양행, 뭐, 우리가 유한양행을 갖다 가장 오래 들고 있었다고 볼 수가, 그렇다고 뭐 많이 들고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 안 좋을 때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 종목을 갖고 벤치마크 삼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양호하게 가니까 3천단 제약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을 할 수 있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10만 원 아래쪽에서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건 그렇게 가는 거고, 뭐, 우리가 못 사면, 안 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종목도 찾으면 되죠. 뭐, 그렇죠. 항상 우리는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케어맨이 열심히 또 스터디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대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또 어떤 걸 또 들어갈지 또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시그널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아침 일찍 사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 오후장에서 좀 야리무리한 것들은 대부분 오후장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전장 같은 경우는 쭉 또 분위기 좋으면 치고 올라갔다가 오후장 되면 이제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한여행도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긴 하겠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 답답함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장이 안 좋을 때 자기 자리 지켜준 거이다. 저는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유한양행도 그랬고요. 삼천당제약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서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다 보면 물론 수급 현황도 다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장이 안 좋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박스권을 가고 있는 것들. 그럼 뭘까? 장이 안 좋을 때도 자기 자리 지키는 것들은 항상 뭐 한다? 아, 상승의 요소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구나. 또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 내용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 야, 외국인이나 기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아, 단기적으로 하방이 터지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여러분들께서 잘 드리블해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눈치 쫙 보고 나서 평단 조절을 진행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고영이란 기업도 시장에서 수급이나 매크로만 괜찮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틀림없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평단 조절을 해서 지금 14,430원 이 정도 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평단 조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래쪽 아니면 절대 평단 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 상방으로 터져주는 분위기가 터져서 간다라고 하면 뭐 땡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슈 하나만 터지면 그냥 단기 급등이에요. 그럴 땐 바로 우리가 뭔가 프로핏 테이크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S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일부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뭐 저희가 잘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쫙 올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2,500원까지 갔다 지금 370원, 뭐 380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눌려버렸잖아요. 우리 엑시트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자,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고 좋고, 자, 그건 다 읽어내고 있는 케어맨입니다. 자, 그거 생각해주고, 다음번 우리가 눌림 자리가 원래 이 자리인데, 매크로가 조금 더 안 좋아서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4월달, 뭐 5월달 이렇게 가는 과정 저점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하고는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물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좀 청계천인가요? 그쪽에 9인승짜리 자율주행 버스가 움직인다. 버스 기사 좌석이 없는 그런 버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버스 다니는 건 뭐 좋은 거고 그런 이슈로 이제 막 주가가 급등을 할 거냐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나사하고 SOS라고 지금 계약이 추진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하고 추진하는 계약권 중에서 이제 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 달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SOS랩에 라이다를 갖다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이야기 드려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결제금의 방식, 뭐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당연히 SOS의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바라는 쪽일 거고요. 아마 나사 쪽은 건바이 건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장기 계약을 해주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이슈면 충분히 우리가 또 급등할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테슬라 FSD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뭐 최근에 보면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하반기 제가 실적 시즌 끝났으니까 다시 이런 것들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포지션상 어떻다? 나중 구간에 들어왔다. 단기 구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더 이상 매물이 많이 나올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들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가는 것들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장주 거래하는 건 정말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지금 코인테크, 뭐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3분기 흑자 전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요 윗단을 보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들어올 때는 세게 들어오거든요. 2차전지가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고점이 제가 2년 전인가요? 아닌가? 글쎄 언젠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할 때만 해도 4만 원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뭐 그동안 계속 뭐 적자가 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주가 꼬라박는 건 당연하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 지금 AMR 같은 경우 뭔지 아세요? 그 물류 배송 로봇의 밑에 딱 그 뭐죠 팔레트 들어가지고 쭉쭉쭉 옮겨가는 거 그거 관련된 것들도 최근에도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추가로 알파로 나오고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흑자 전환 이슈가 있으니까 흑자 전환 발표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주가 위치적으로는 쭉 내려서 L자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슈가 흑자 전환이야. 그러면 이 종목은 공략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60일, 20일 수렴하고 한 번 뽕 때리고, 자, 120일, 이제 20일, 60일 다 수렴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뽕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때려줄 때 중요한 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제가 본능적인 감각인데 2주 안에 이거는 분명히 한 번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가 위치적으로. 그 장대 양봉 터지고 하루 만에 빠질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는 대꾸 복구 없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보시고요. 자, 데크인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음고생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보유해오고 있는데 자,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차트적으로. 자, 올라와서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다시 눌렸는데 장대 한봉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나쁘면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나쁜 놈은 여기서 이렇게 매수 안 들어와요. 당일날 벌써 어떻게 돼요? 윗꼬리 달고 쭉 빠져버리게. 만약에 이게 윗꼬리 달고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캐스천 마크가 많이 들고요. 이거 왜 빠지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대로 자리를 지켜준 거,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좀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시다 보면 우리가 일단 몸을 가볍게, 지금 비중 100%니까 몸을 조금 가볍게 만들면 스트레스를 또 안 받잖아요. 우리가 또 드리블이 또 가능하니까. 여유로운 드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중 100%씩 투자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제 평단 조절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들이고요. 충분히 승부가 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저 33,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하면서 우리가 드리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평단 기준가 도달이 되면 비중을 70% 덜어낸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새로운 신규 투자 또 변동성에 대비해서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많이 쏠려 있으면 그 종목의 손실이 클 때 데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우리 스콜 회원님들은 그 내용들에서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SC입니다. ISC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평단 조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단이 조금 높기 때문에 평단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9,450원 이제 6만원 언더로 맞췄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평단 조절은 과감하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우리가 평단 조절할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올 경우에만 하는 것들이지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우리가 해피해피하게 또 즐겨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앞에서도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AI 관련된 내용들,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진행되는 것들이죠. 지금은 거대 원의 모델, 그죠? 추론, 뭐, 이런 쪽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이제 그것이 다만, HBM4까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그 넥스트 레벨이 뭐냐? MPU, 뭐, 이렇게 가고,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제품, 노트북도 나오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고, AI 칩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거고, 저는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오면 반도체 쪽은 나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뭐, 트럼프만 크게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홀den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C캠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그 신규 공정에서 들어가는 우리가 EUV 세정 관련된 릴스 뭐 이런 것들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YC캠에서 자, 새롭게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오늘도 크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YC캠 내용이 나빠서 그랬냐? 아니죠. 매크로로 이기는 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늘렸는데 오늘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 정도 수준은 지금 뭐,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900원 정도 때문에 주식 거래하면서 뭐 쫄아야 되냐?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온다는 것들은 좀 더 좋은 또 우리가 뉴스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 멋지게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막 이런 추세를 갖다 즐길 거냐? 아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만 올라가면 아주 땡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파형만 기다리면서 가는 쪽으로 하고요. 또 하고 또 다른 데 넘어가고, 이렇게 뭐 파미셀 넘어가고. 오늘 제가 지금 사실 파미셀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음속에서는 야, 또 방송 끝나고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지 장중에 변동이 많지 않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녹화를 더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사실 뭐 우리가 녹화하는 시간 동안에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저도 가끔 가다가 앵그리하긴 합니다. 왜? 놓쳤으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하다 이 종목을 내가 못 잡았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놓고 모니터링 열흘씩 해놓고서 못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여러분들 뭐, 우리는, 글쎄요,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변압기, 막 이런 거 다 따라갈까? 아니다. 그냥 LS가 종합 포트폴리오 회사니까, 오늘 또 상법 개정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지주사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해보니까,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LS 에코는 좀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해저 케이블,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배전반, 그다음에 전선 뭐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게 전 LS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것들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하루에 막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은 LS 일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는데 꾸준하게 예를 들면 치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얘가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매수한 것보다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한 5% 정도, 뭐 이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죠. 여기서 좀 눌리면, 다음번 눌림 자리에서 들어오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는 평단 조절을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그나마 지금 자주포는 너무 비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비싸고, 현대로템이 가장 실적 면에서 보면 세이프하고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데 뭐 40, PE, 조정을 받아도 35막 이런데 얘는 아직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한 20을 전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밸류전상으로 23, 4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조정에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만 주면 충분히 이것도 항상 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시간을 좀 오래 줘야 되는 경우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좋은 것들은 함부로 버리지 말자. 왜 버리자마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나름 분석을 계속하면서 가야 되죠. 완벽하게 이제 시그널 플레이를 할 거면 시그널 배드일 땐 팍팍 털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그런 건 이제 비중 100% 가거나 50% 이상 들어갈 때 얘기고 우리는 뭐 충분히 항상 비중과 컨트롤 해나가면서 가는 채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옵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매크로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눌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222등분 하단이고 저는 오늘 이거 비중 확대 진행을 하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후에 보면 이제 수급 현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저는 평단 조절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3,200원이고 지금은 33,300원, 3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원 갭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31,500원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머니케어 스포 회원님들은 뭐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평단 조절 진행하고 나면 다음날 방송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일반 회원분들도 머니케어 스포 회원 해서 더 좀 더 어차피 뭐 이래나 저래나 조금 비용 쓰시는 거 그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가급적이면 주식은 속도전이에요. 빠른 인포메이션과 인포모티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방송으로만 늘상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나름 그래도 훈훈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한 지가 2년이 됐고요. 특히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하고는 대략 한 지금 현재 한 9개월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9개월 동안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또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절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브리핑은 3시에 진행을 합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